첫 번째 종목은 6183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3만 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닥터스탁 한파 속에 감기 조심하세요. 몇 년 만에 올라오는데 더 가져가도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몇 년 동안 좀 보유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상속세 관련 이슈와도 함께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자, 오늘은 현재가 14만 7,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 중이신데 전문가님 이 종목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장 초반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건설주들이나 이런 이제 아무래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패션이나 이제 건설 이런 이제 계열 회사인데 지금 바닥주들이나 이제 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부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월봉상의 낮은 구간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바로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일봉상 이제 전고점 뚫고서 52주 신고가 매일 좀 도달을 하면서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제 조급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바닥권에서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심적으로 굉장히 좀 편하고 아무래도 지금 수익권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저희가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제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선은 좀 보유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아무래도 19만 원 정도 잡고서 큰 욕심 없이 그 정도 구간 오면은 한 60-70% 정도 수익 보면서 빠져나오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만 원까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하는데 19만 원에서 비중 6에서 70% 정도 줄이시고 수익을 챙기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는 04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ABL 바이오이고요. 매수가가 38,8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염두해서 매수했는데 계속 하락이네요. 10% 정도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데 하지만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면역항암 이중항체 미국 FDA 임상 신청 소식도 있고 한데 하지만 주가가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ABL 바이오 현재가는 27,000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이신데 추가 매수 지금 가능할까요? 네, ABL 바이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눌리더라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봉상에 저희가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25,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습니다. 25,000원까지는 열려 있지만 추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 25,000원 선 구간에 오면은 이때 이제 좀 추가 매수를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크게 눌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우선은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요, 뭐 항상 기대감으로 제가 올라온다는 거는 뭐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섹터가 치매와 명역 항암제 섹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매나 명역 항암제 관련 테마나 종목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BL 바이오는 아직까지는 힘을 못 받았지만 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음 주 전에 그 이제 컨퍼런스 하기 전에 그래도 강한 상승세를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매수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걱정은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 장기간으로 이제 저희가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이제 종목을 그래도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BL 바이오 충분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그래도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은 25,000원 정도 오면은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고 단가 낮추고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뭐 길어야 한 달 안으로 수익권 올라가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편하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올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 25,000원 부근에서 하는 전략 추천드렸고요. 평균 단가를 낮추셔서 그다음에 수익 내고 나오시는 전략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은 포인트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는 3,540원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계좌의 현금 비중이 높은데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지금 마이너스 18%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이너스 18%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주가는 한 지난 9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비중이 5%인 거 그리고 현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대응 방법이 좀 다양할 수 있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전문가님 오늘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그래도 4% 이상 강세가 나오고 있고 2,9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우선은 지금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OLED랑 LCD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반도체 산업까지 영위를 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매수가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2,900원인데 매수가가 3,500원이면요. 아무래도 조금 높은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크게 뭐 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뭐 기간을 좀 얼마를 잡고서 유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잡혀 있지 않은 종목입니다. 우선 다만 이제 좋은 점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OLED에 관련된 산업이 오늘도 나온 이슈지만 제가 오늘 방송 시작 전에도 이 삼성하고 LG에서 OLED에 대한 경쟁을 굉장히 좀 치열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왔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2021년도에 굉장히 OLED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뭐 몇 달간 좀 내려와 줄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좋은 상승세 나와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00원 정도 잡고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추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만약에 이 추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면 저점이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점이 한번 올라갑니다. 한번 이렇게 이 구간에서 유지해주고요. 저점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저점이 한번 올라가는 거를 보고서 추매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요 너무 지금 올라간다고 지금 당장 내가 이거 매수해야 돼 라고 다가가기보다는 충분히 가격이 변동성이 나오면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진입 구간 잘 잡고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중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요. 손절가는 2,5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 추가 매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하시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반등이 시작되면 그때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은 바른손 ENA이고요. 매수가가 2,750원에 비중은 10%이십니다. 보유하신 지가 좀 오래됐다고 하십니다. 이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년 전쯤에 기생충 관련주로 굉장히 핫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 당시에는 거의 6,000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급등한 만큼 급락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000원선 부근에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 매수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네, 2,750원이면 가격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바른손 ENA처럼 이렇게 단기간의 이슈로 인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요, 아무래도 일반 이제 개인들의 힘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힘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세력이 좀 개입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면서 장기간 좀 굉장히 많이 지치게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낮은 구간에서 있기는 하지만 언제 다시 올라갈지는 좀 감을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바른손 ENA가 최근에 이제 모더나 관련주로도 한번 이슈가 또 됐었고, 그리고 뭐 게임, 영화, 이런 이제 영상 콘텐츠, VR 같은 여러 가지 좀 산업을 준비를 또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영상 콘텐츠, VR 같은 미래에 저희가 지금 중국하고 우선은 TV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제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고, VR이라든지 이런 이제 미래 기술에도 투자가 좀 들어가고 있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저희가 조금 들고 가다 보면 아마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아무래도 좀 추매를 해놓고서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언제까지 이게 기다릴지가 모르는 게 굉장히 좀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굳이 지금 당장의 시장도 굉장히 좋은 시장에서 잘 올라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시간을 허비를 해가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과연 맞을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무래도 이런 개별 종목들은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박스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무래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을 하시고, 뭐 탄소 섬유 관련주라든지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전기차라든지 굉장히 좀 좋은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산업을 놔두고 어차피 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거면요, 그런 산업에 가지고 가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이나 콘텐츠 관련해서 이슈가 남아 있긴 하다고 합니다. 일단 추가 매수 전략도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둘 중에서 잘 고려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2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10% 매수가 15,240원입니다. 5일 내내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되네요. 이게 매도해야 하는 신호인가요? 상담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5,24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수익이 나셨다가 다시 수익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29일에 50일주 신고가 18,4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새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이게 매도해야 하는 신호인가요? 아니면은 다시 좀 지지가 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선은 아무래도 수익권으로 저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로 굉장히 좀 유명한 업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이제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대한 수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고 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막 매수를 좀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상승이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조차도 내가 만약에 이 어부부 반도체를 10,000원에 샀는데 18,000원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대부분 매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차트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 주식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에 중점을 좀 두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힘을 입어서 강하게 좀 올라줬지만 우선 202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라면 지금 수익을 좀 챙겨 놓고서 많이 내려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2,000원 밑으로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갭 차이가 뭐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12,000원 이하로 뭐 저희가 재진입을 한다든지 그런 좀 포지션을 변경을 하면서 가시는 방법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수익 볼 때 수익 챙겨놓고 나중 구간에서 다시 들어가자 아니면 내가 그게 싫으면 우선 비중을 좀 낮춰놓고 내려오면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져가자는 방법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2025년까지 장기 상승 추세가 전망되고 있기는 한데 그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등락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000원대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수익이시기 때문에 수익 실현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신 다음에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 추천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상담들 저희가 하나하나 봐드리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입장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닥터스타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고요. 또 들어오시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노란톡 또는 닥터스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35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KMW 55%, 매수가는 68,2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요즘 등락만 반복하고 있네요. 목표가를 정하고 모두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절반만 매도하고 신규 종목을 매입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제 수익 중이십니다. 현재가가 79,9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그 사이에는 등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모두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절반만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이 5G 관련주는 올해 뭐 전망도 좋은 부분도 있고 하긴 한데 모두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절반만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네, 우선은 이 KMW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개인적으로 이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KMW가 이 5G 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주가 자체가 이전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나와줬다라는 내용 밖에는 지금 상황에서 설명이 되는 게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
종목 상담을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대 KMW를 진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벌써 89,500원까지 뭐 8만 원까지 상승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잡을 때 대비해서 약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배 상승은 나와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요, 우선 주식이라는 건 누군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우선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KMW를 봤을 때 지금 사는 게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된다고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요,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차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KMW 같은 종목들을 개인들이 매수를 좀 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지수를 개인들이 끌고 가고 있는데, 개인들이 안 사는 종목이나 이런 이제 잘 안 보는 종목들은요, 저희가 조금 더 늦게 가거나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MW 다시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흔들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뭐 많이 흔들어 주기는 했지만 조금 더 눌러주면서 흔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 확보는 하고서 낮은 구간에서 이제 막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린 뉴딜이라든지 뭐 전기차나 수소차, 아직까지 이슈를 받지 못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조금 비중 조절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부분 좀 특별하게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비중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중을 한 종목에 55%를 들어가면 이건 굉장히 좀 불합리한 이제 투자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0만 원이나 이제 1억이 있다면요. 1억이 있다면 그 1,000만 원에 나눠서 10종목으로 진입을 하시고 그 10종목에서 이제 한 종목씩 10배가 터져주면 그래도 두세 종목만 터져주더라도 저희가 바로 2억, 3억이라는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7천만 원, 8천만 원은 제가 상장 폐지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종목이 그렇게 터져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한 종목에 55%로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인생을 걸겠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가지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는 좀 다소 관심이 덜한 종목이죠. 그래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비중 절반 정도 줄이셔서 이 비중은 다른 종목 새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렸고요. 또 다음번에 투자하실 때는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다는 전략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이제 유튜브 댓글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매트릭스 28,000원에 비중 20%이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왜 계속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유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주죠.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었는데 처음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주목을 받다가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서는 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2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28,000원까지 이게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진맥트릭스 이제는 누구나 이제 유명하죠. 뭐 진단 키트로 인해서 뭐 시젠이라든지 뭐 진맥트릭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코로나 진단 키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로 뽑자면 진맥트릭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진맥트릭스는요,
저도 예전에 이제 초에 3,000원대 가지고 있던 종목입니다. 어. 근데 3,000원에서 35,500원까지 올라간 이제 종목은요. 저희는 이제 안 보죠. 저희는 안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모르기 때문에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선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요. 한 2만 원 정도 이하까지 내려오면요. 이 구간에서는 장기이동 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줄 겁니다. 반등을 주기 전에 저희가 2만 원 이하로 추가 매수를 좀 해놓고서 반등 나올 때 한 24,000원 이상까지 반등 나오면요. 충분히 손실 없이 약손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바닥권에서 10배 이상에 대한 상승을 준 종목들은 아무래도 신규로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겁이 나고 10배가 올라갔다는 건요. 나쁘게 말해서 3만 원대의 종목이 3,000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지금 우선은 추세가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세가 우하향으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 2만 원 이하에서 20%만 급등이 나오면 24,00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해놓고서 단가 낮춘 다음에 24,000원 넘어갈 때 그냥 욕심 없이 나는 그냥 본전만 찾겠다라고 생각하시고서 빠져나오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 좀 불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보유를 하시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해서 손실 없이 나오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2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단가를 낮추셔서 24,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54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J시푸드 매수가 5,130원, 비중은 15%이신데 너무 주가 움직임이 없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다른 종목은 다 올라가는데 이 종목만 안 올라가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5,13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가는 5,050원이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안 올라오고 있긴 하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CJ시푸드 그래도 음식료주는 또 코로나 관련주, 수혜주로도 관심을 받고 했었는데 이 종목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지금 계속 보유를 하기보다는요. 지금 아무래도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이유 자체가 조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원전 오염수를 이제 때문에 대부분 진입을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한번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며칠 안으로는 매수권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이제 이 일본 원전 오염수를 이제 배출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못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오염수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사람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저희가 악의적으로 좀 나쁜 감정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사람 자체들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매수가 이상으로 좀 가격 나와줄 때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뭐 미래의 이제 혁신적인 제품이라든지 뭐 지금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오래 가지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뭐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좀 챙기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으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뭐 단기간으로 저희가 가지고 갈 거면 그날 이슈에 좋은 종목들 내용들 찾아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카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삼성, LG에 대한 OLED에 대한 뭐 이슈들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탄소 섬유에 대한 이슈들 부분들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제 테마들이 단기간으로도 상승이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상승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한번 나와주면 그때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빠져나오셔서 더 좋은 종목으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내용처럼 주가가 좀 움직임이 많이 없죠.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68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건설 매수가 7,200원에 비중은 90%입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노후 자금인데 언제쯤 이익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노후 자금이라고 하시는데 아마 2017년쯤에 매수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3년 정도 계속 손실이시다가 마음고생이 정말 좀 심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비중도 90%라고 하시니까 이제 더 걱정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설주들 최근에 반등이 굉장히 크게 좀 나오고 있죠. 전문가님, 이 종목 노후 자금인데 이분은 언제쯤 이익을 보실 수 있을까요? 이익이라 네. 굉장히 좀 뭐 어려운 일이죠. 이익 이제 주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익을 버는 거는 어느 분들은 좀 쉽겠고 어느 분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90%면요. 뭐 거의 인생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00원이면은 그래도 거의 다 올라와 준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건설주들에 대한 바닥주들에 대한 이제 이런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바뀌고 있고 일반 투자자분들도 바닥권에서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건 굉장히 좀 편합니다. 하지만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길어야 오래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길어야 이번 연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 좀 기다려 보면요. 한 8,000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00원 이상까지 올라오면은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해서 수익 보고 있는 이제 한 90% 중에 80% 정도는 이제 입절을 하시고 다른 이제 종목들로 비중을 조금 더 낮춰가지고 여러 종목을 너무 많이 가져가도 안 되지만 너무 적게 가져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중 조절을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장기전으로 저희가 이 주식을 바라봤을 때 우선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이 주식을 포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을 다 잃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주식을 하면서 단기적인 상승으로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중장기적인 상승을 보면서 수익을 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손을 놓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라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비중 조절을 하면서 다른 종목을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8,000원 이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챙기시고요. 그래서 비중 조절해서 다른 종목으로 나눠서 들어가시는 전략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6817번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수익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 올해 8,000원 이상까지 올라가면 일부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나머지 비중만 조금 더 가져가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0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단 부탁드려요. 이지홀딩스 6,545원에 비중 40%인데요. 6개월 만에 매수 가격 근처까지 왔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지바이오와 이지바이오의 모회사인 이지홀딩스도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함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는 계속 4,000원, 5,000원 이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다시 6,000원 선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매도를 좀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합병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지홀딩스 차트 보시면요. 월봉상에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전에는 동물 이제 관련된 약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로 좀 진행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테마를 봤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제 테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 코로나 치료제나 진단키트 이런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단기간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준 이제 이력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종목이 뭐 4만 원, 뭐 10만 원까지는 저희가 바라지는 않더라도요. 충분히 뭐 9천 원 이상까지는 한번 가격대에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이 종목이 지금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면서 내가 6개월 동안 물려 있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산 가격이 왔다고 해서 빨리 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이 종목이 이제 막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격대 쭉 올라올 때 어디까지 가는지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뭐 7,000원 되면은 7,000원 위로 이제 익절 잡고 추가 상승을 봐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8,000원 되면 8,000원 위로 익절 잡고 추가 상승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40%면은 추가 매수를 하기도 조금 부담되는 이제 비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7,000원이나 8,000원 정도 구간에서 비중 좀 낮추시고 남은 물량만 한 9,000원 이상까지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뭐 빠르면은 이번 달 안으로도 충분히 가격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이 이지홀딩스를 보지 말고 가격대 9,000원에 걸어놓고 일반 업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